안녕하세요, 보투자 가족 여러분들. 저는 보고서 읽는 투자자 보투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인 컴투스의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들이 향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지, 그러한 건강한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컴투스 주가 차트인데요. 파란색으로 네모친 부분과 빨간색 네모친 부분 두 가지로 조금 나눠서 볼 수가 있겠네요. 왼쪽 박스 같은 경우에는 21년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이유는 그러했습니다. 컴투스 서머너즈어 크로니클 대작 신작이 나오기 전까지 컴투스의 모멘텀이 부재하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 영업이익, 실적의 가이던스 하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 하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부분 그러한 기조가 시장에 흘렀었고요. 시장의 참여자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형성이 돼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빠졌던 거고요. 오른쪽 네모 박스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NFT 그리고 P2E 시스템 그리고 메타버스 보유지분 가치 부각 등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주가가 리레이팅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쪽 영상에서 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고 향후에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네 가지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일단 컴투스는 메타버스 시대에 핏이 딱 맞는 회사다. 그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P2E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시장 선점을 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제시를 했던 컴투버스를 중심으로 버추얼 오피스 세계관을 만들어 가고 있는 회사이고요. 세 번째, 메타버스 밸류체인 파트너에 대한 투자 가치가 지금 1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위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2E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건데요. 그럼 이제 NFT와 P2E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P2E라는 건 기존에는 이제 게임을 진행할 때 돈을 써야 이길 수 있게끔 이제 된 게임 프로그램이 제작이 되어 있었죠. 근데 P2E라는 건 게임에서 획득한 재화를 가상화폐 NFT로 전환을 해서 판매를 진행을 하고 현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 투 언,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신조어인 거고요. NFT라는 거는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 인식값을 부여를 해서 자산 소유권을 명확히 해주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입니다. 그래서 NFT를 적용했을 때 소유권 분쟁이라든지 부작용 등을 확실히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NFT하고 메타버스가 현재 주식시장의 가장 핫한 주제인데 이러한 핫한 주제로 강력한 모멘텀을 발전시킨 회사가 몇 가지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위메이드, 그리고 게임비라고 컴투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한국 업체 중에서 NFT와 메타버스 기반의 종합 컨텐츠 플랫폼 사업자로서 변신을 가장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컴투스를 이베스트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1분기 때 P2E 시스템을 도입한 서머너즈 크로니클 게임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2분기 때는 글로벌, 그리고 3분기 때는 주요 지역에까지 게임을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컴투스의 게임 신작 출시 일정인데요. 서머너즈 크로니클의 블록체인 기반 NFT로 게임을 런칭할 예정이고요. 향후에 어떤 걸로 나올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스포츠로 예정이 되어 있는 NFT 게임 2개 정도 추가적으로 론칭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시면
컴투스의 차기 신작 출시는 내년 1분기로 예정되어 있다. 신작은 크로니클, 블록체인 기반의 경제 시스템을 도입한 게임이며 P2E, 즉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 경쟁사 게임 라인업 중에 가장 빠른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빠른 출시를 바탕으로 웨스턴 지역에 강력한 팬덤을 가진 서머너즈 IP를 기반으로 P2E 게임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컴투스가 컨퍼런스 콜 때에 나왔던 질문, 그리고 그 컴투스의 답변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P2E 게임 라인업을 기존에 게임 운영하고 있는 천공의 아레나에도 도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컴투스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천공의 아레나 등뿐만 아니라 전체 게임에 대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임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신작 출시 게임보다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게임들에서는 기존 유저들의 플레이 패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신작 대비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할 거다. 하지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한 가지 더 내놓은 게 있는데요. 컴투스 크로니클 한 종, 그리고 스포츠 두 종, 포함해서 총 세 종이죠. 세 종의 내부 게임 제작을 P2E 게임으로 출시할 계획이고, 내부 제작 게임을 먼저 강조하는 이유는 자체 추구 플랫폼을 빨리 안착시켜서 그거를 바탕으로 외부 파트너들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컴투스의 투자 아이디어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컴투버스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시면 이게 컴투스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제시했던 컴투버스인데요. 오피스 월드, 그리고 테마파크 월드, 커머셜 월드, 커뮤니티 월드, 총 4가지 월드를 제시를 해줬고요. 일터이자 생활과 놀이를 아우르는 올인원 메타버스 계획도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이쪽에서 경제, 사회, 문화 그런 생활들을 다 할 수 있게끔 구현이 되는 시스템이고, 여기에 살면서 돈을 벌 수 있게끔 경제와 연결시키겠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모든 활동이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지는 블록체인 메타노믹스 구현해보겠다. 그렇게 컴투스에서는 밝혔습니다. 동사는 컴투스는 블록체인 메타노믹스 플랫폼으로서 올인원 메타버스 계획 도시인 컴투버스라는 플랫폼을 공개를 했고요. 거기에는 테마파크, 커뮤니티, 커머셜 등 일상생활을 디지털 세계로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을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거를 말로뿐만 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들과도 공동으로 협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컴투버스 영상이 12월 달에 공개될 예정인데요. 그룹사들이 이 버추얼 오피스에 입주를 해서 실제로 원격 근무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컴투스와 개인빌 직원들이 원격 근무하는 게 좀 안착화되면 이후에는 외부 업체들까지도 입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버추얼 오피스, 즉 B2B 시스템으로 시작해서 B2C, 고객들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성공적으로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돈이 많은 유저들이 매력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커머스 그리고 콘텐츠 기업들의 컴투버스 입점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투버스 내에서 가상 토큰, 즉 NFT로 거래가 가능하고, 그러한 것들을 현금화할 수 있고, live on, 거기에 살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더불어 임대나 거래 수수료, 수수료 모델 같은 게 적용이 되면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증권사에서는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12월 달에 있을 메타버스 플랫폼이죠. 컴투버스의 버추얼 프로토타입 영상이 공개가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시장에서는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컨퍼런스 콜 질문을 가져와 봤는데요. 컴투버스 관련해서
컴투스만의 경쟁력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컴투스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대부분 2D 버전이고 조직의 규모나 특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컴투스는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진짜 실제 세계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가상 오피스를 만들고 3D로 구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줬고요. 그리고 가상현실 속에서도 실생활에서 완벽하게 구현해낸 형태로 이제 빅게임 영역이라는 거는 뭐 문화, 그리고 경제, 소비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거겠죠. 포함한 게이미피케이션을 만들 계획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마지막으로 가상월드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인 컴투스에서 실제로 토큰을 벌고 그 토큰을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구현해보겠다. 그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돈을 벌 수 있느냐? 그러한 질문에는 가상 오피스를 사용하는 거에서 플랫폼을 유료로 활용해서 사용료 수익을 얻을 거고 땅과 건물에 대한 매매를 통한 임대 수익, 그리고 쇼핑, 공영, 커머스, 상업시설을 이용하고 내는 서비스 이용료, 그리고 광고 수익까지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해보겠다. 그렇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토큰을 기반으로 한 이코노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거대한 메타버스 내에서 개인이 모든 활동이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그 토큰으로 소비할 수 있는 토큰의 지급과 소비 사이클을 만들면서 NFT로 건물이나 땅을 만들어서 거래 수수료 매출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포부도 밝혔습니다. 그럼 세 번째 컴투스 투자 아이디어는 메타버스 밸류체인 파트너들에 대해서 투자를 했었는데 그 투자했던 지분 가치가 현재 1조 원을 육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라든지 콘텐츠 기업들 그리고 게임 회사들에 투자를 했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위즈웍 스튜디오 그리고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쿠키런 개발한 회사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데이세븐이라든지 스토리트 허브 그리고 노바코어 이러한 지분들을 합쳤을 때 금액이 약 1조 원에 육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전략들을 구체화하면서 메타버스 사업과 글로벌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올해에만 봤을 때 위즈업 스튜디오, 데브시스터즈, 정글 스튜디오, K뱅크 등 게임 영상 콘텐츠 미디어, 웹툰, 인터넷 은행 등 메타버스와 연계된 콘텐츠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기업에 투자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투자 아이디어로는 앞서 말씀드린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증권사 실적 가이던스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단위는 억 원이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22년도에 매출액 7천억 달성을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1,300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보시면 20년에서 21년 넘어갈 때의 성장폭은 크지 않지만 이후 5천억, 7천억, 7천억에서 8천억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할 거라는 예상을 대부분 증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리츠증권 실적 가이던스인데요. 단위가 10억 원입니다. 그래서 20년도에서 21년도 넘어갈 때는 크지 않지만 22년도에 바로 8천억 달성할 거라고 예상을 해주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에서는 22년도 넘어갈 때 7천억 달성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YOY로 성장률을 봤을 때 21년 대비 22년도는 40% 매출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거야. 큰 폭의 성장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IBK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도에서 22년도 넘어갈 때 7천억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고 향후에 23년에 갔을 때는 매출액 8천억 수준 정도까지 갈 거야. 그렇게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움증권 실적 가이던스를 가져와 봤는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21년 넘어갈 때는 성장폭이 크지 않지만 22년도 그리고 23년도 넘어가면서 매출액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600억 정도 하던 게 3배 정도 성장할 거야.
그렇게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차트를 다시 가져와 봤는데요. 최근에 가상화폐 자산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서 컴투스 주가도 많이 빠졌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조금 동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공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좀 빠질 때가 기회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명언 같이 읽어보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가 어떤 자산의 리스크가 있다고 믿어서 매입을 꺼려하면 이라는 말은 결국에 모두가 공포에 휩싸여 있고 비관론이 시장에 자리 잡고 있는 종목이라면 결국에 자산 가격은 리스크가 전혀 없는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게 주식이건 비트코인이건 부동산이건 어떠한 투자를 하던지 간에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1번 싸게 산다. 2번 비싸게 판다. 3번 1번과 2번을 반복한다. 이 세 가지 행위를 하면 투자를 하면서 돈을 잃을 일이 없겠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된다면요. 근데 이제 여기 랄프 웬저라는 투자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종목이나 어떤 기업 그런 것들의 공포나 비관론이 쌓여 있을 때 매입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산 가격의 리스크가 없는 싼 가격에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 지금 온갖 비관론이 쌓여 있었죠. 이때 사게 되면 조금 리스크 없는 가격대에 살 수가 있고 결국에 시장을 좀 이기는 알파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컴투스 투자 아이디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정보 그리고 건강한 투자 아이디어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다음 영상에서도 밝은 모습 그리고 좋은 회사, 좋은 투자 아이디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